나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족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나를 무대 위에 세워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파탄을 내 탓으로 돌리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형과 누나가 비웃음으로 마무리 짓는 그 잔인한 연극. 그 순간 내 손에 쥔 봉투가 떨렸다. 그 안에는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낼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울의 겨울은 항상 그렇게 차갑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그곳이 우리 가족의 성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명사, 형은 변호사로 승승장구, 누나는 재벌 집안 사돈과 결혼해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그림자, 실패작이었다. 대학 중퇴 후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무능한 동생.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10년 전 나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회사를 도와 작은 도움을 했다. 그건 범죄였다. 회사의 회계 부정, 세금 탈루.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내가 컴퓨터에 코드를 심어 증거를 지웠다. 17살의 나는 그저 아버지를 돕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누나의 약혼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협박했다. 이 비밀을 폭로하면 내 가족은 끝장이야. 아버지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책임져. 나는 경찰에 자백했다. 청소년이라 형량은 가벼웠지만 대학 입시는 물 건너갔고 가족은 나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강해져야 해. 어머니의 말은 그렇게 위선적이었다. 형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나를 보호한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팔아넘겼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초대장이 왔다. 올해는 가족 모임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누나의 메시지였다. 나는 웃었다. 그들의 속셈을 알았으니까. 최근 아버지의 회사가 또 위기에 처했다. 주식 폭락, 감사조사. 그들은 나를 불러 과거의 실수를 다시 끄집어내 나를 탓하며 내부 분쟁을 무마하려 했다. 동생이 과거에 그런 짓을 해서 식으로. 나는 그들의 이메일과 통화 녹음을 훔쳐봤다. 스타트업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그 안에 그들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준비했다. 그 선물을 봉투 안에는 10년 전 사건의 진짜 증거, 아버지의 지시 이메일, 형의 은폐 기록, 누나의 약혼자 협박 대화 녹음. 그리고 최근 아버지의 새로운 부정 뇌물수수 증거. 이게 터지면 그들은 끝장. 하지만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복수할까? 용서할까? 아니, 용서는 없다. 이건 정의다. 아니, 어쩌면 그냥 내 고통을 공유하는 거? 그날 저녁,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나를 맞이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타월키와 와인. 가족이 웃으며 일어났다. 오랜만이야, 동생아. 형의 손이 어깨를 두드렸다. 가짜 미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했다. 요즘 내 소식은 없네?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나? 비아냥.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가족 모임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 우리 가족의 문제. 그들의 눈이 나를 노렸다. 망신의 시작이었다. 나는 포크를 쥐며 기다렸다. 내 차례가 올 테니까.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누나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동생,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 됐네? 그런데
과거 일 때문에 여자들이 피하겠지.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가벼운 웃음,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 어떤 과거?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알잖아. 그 회사 일, 내가 실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10년 전 나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밤을 새워 코드를 짰다. 이걸 하면 가족이 살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 속아. 그런데 결과는? 나는 감방 맛을 봤고 그들은 승진했다. 형은 그 사건 후 로펌에 들어갔고 누나는 깨끗한 집안으로 결혼했다. 아버지, 그건 제 실수가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테이블이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자백했잖아. 나는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걸 보세요. 진짜 자백서예요. 형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그게. 장난치나. 그는 봉투를 집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뻗어 막았다. 아직 아니에요. 식사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뒤집혔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았다. 최근 감사에서 아버지의 뇌물 건설 프로젝트 입찰 조작. 형이 변호사로서 은폐 도왔고 누나의 남편이 자금을 세탁했다. 어머니는? 그녀는 사회활동으로 증거를 지웠다. 자선가라는 가면 뒤에?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해? 누나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불편.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대학도 못 갔고 친구들도 잃었고 가족조차 저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부유해졌죠. 아버지가 소리쳤다. 닥쳐. 내가 약했기 때문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약함. 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진 강한 놈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종이 10년 전 이메일. 아들아, 이 코드를 실행해. 가족을 위해 아버지의 서명.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형이 더듬거렸다.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최근 거 아버지, 이 뇌물계좌는 뭐예요? 50억 원, 테이블 위에 사진이 펼쳐졌다. 은행 명세서, 녹음 파일. 형, 내가 이건 합법이라고 말한 그 통화.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나는 웃었다. 가족은 서로 보호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팔았어요. 누나가 속삭였다. 삭제해. 돈 줄게. 얼마든 돈. 그게 그들의 해결책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있었다. 정말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복수. 그 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폭풍처럼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일어나 소리쳤다. 이걸 어떻게 얻었어? 해킹. 내가 범죄자냐? 아이러니했다. 그가 나를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인데. 형이 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변호사팀, 지금 와. 증거 위조야, 위조. 그 증거는 그들의 발자국이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도시를 물들였지만 우리 집은 어둠뿐. 누나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동생아, 제발. 내 아이 생각해. 이게 터지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 그녀의 딸, 내 조카. 귀여운 5살짜리.
나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떠올랐다. 그녀가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웃던 날, 누나가 저 애한테 가까이 오지 마오 과거 때문에 라고 했던 그날. 조카. 여러분이 저를 가족으로 봤을 때가 언제예요? 나는 폰을 꺼내 녹음 재생했다. 최근 가족 채팅방. 크리스마스에 동생 불러서 망신 주자. 그럼 내부 갈등 무마돼. 형의 목소리. 모두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희생한 거 알아. 처음 듣는 말 하지만 늦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형이 부른 변호사 팀이 도착했다. 3명의 남자, 서류 가방 들고. 이 증거는 무효야. 출처 불명확 리더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출처. 그들의 이메일 서버예요. 제가 복구한 거. 형이 나를 노려봤다. 넌 어떻게? 스타트업에서 배운 거지?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비웃던 그 기술. 그때 반전이 왔다. 변호사 중 하나가 속삭였다. 이 사람. 과거 사건 아는 사람인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 변호사가 나를 봤다. 10년 전 내가 자백한 그 사건. 그건 우리가 도왔어, 도움. 그들은 아버지의 로펌 팀이었다. 그날 그들이 나를 압박해 자백하게 만든 자들. 내 가족을 위해 그 말로.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복수가 더 깊어졌다. 이건 가족 배신이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의 배신. 여러분, 이 선물은 더 커질 거예요.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여기, 모든 증거 백업. 언론에 보낼 준비 끝. 그들은 절박해졌다. 제발. 크리스마스잖아, 누나의 애원. 하지만 나는 이미 버튼을 눌렀다. 타이머가 시작됐다. 1시간 후, 자동 발송. 시간이 흘렀다. 30분 남았다. 집안은 지옥이었다. 아버지가 와인을 들이키며 말했다. 내가 이기면 뭐해? 우리 다 망해? 너도 끝장이야, 끝장. 나는 이미 끝장난 삶을 살았다. 직장 상사에게 과거 범죄자라는 소문 때문에 승진 못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모든 게 그들의 탓. 형이 다가왔다. 동생, 이야기 좀 해.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다. 추운 바람이 불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처음으로. 형, 기억해. 내가 감방에서 나온 날 이 형이 이제 새 출발이라고 했지? 그런데 다음 날 형의 로펌 파티 초대 안 했어. 왜? 나 때문에 스폰서가 불편할까 봐에 형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 그땐 그의 고백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지도 않았다. 형은 그 사건 후 승진했고 이제는 파트너. 형, 그 USB에 내 은폐 기록도 있어. 클라이언트 뇌물. 그는 창백해졌다. 삭제해. 내가. 내 회사 투자할게. 돈 또. 나는 소리쳤다. 이건 돈이 아니야. 고통이야. 안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아들아, 엄마의 비밀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자선 재단 세탁 창구. 엄마,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그녀가 울었다. 내가 강해지라고. 엄마가 약했어, 약함. 그 단어가 반복됐다. 누나가 끼어들었다. 우리 다 약해. 그런데 왜 파괴해? 이건 가족 파탄이야.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형이 막았다. 그만. 테이블 위 물건이 날아다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자해? 독자들이 여기서 나눠질 터 나를 영웅으로 볼까? 악당으로? 나는 둘 다였다. 타이머가 10분을 가리켰다. 마지막 기회. 용서할까요? 그들은 무릎 꿇었다. 제발 합창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아니요.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야 해요. 버튼을 누르기 직전 트위스트가 왔다. 폰이 울렸다. 언론사. 기사 준비됐어요. 하지만 당신의 과거도 함께 폭로할게요. 기자 목소리. 그들은 나를 팔아넘기려 했다. 아니, 그건 형의 함정. 형이 웃었다. 내가 누른 버튼? 이미 내가 해킹했어. 증거는 우리 쪽으로. 반전. 그는 나를 역으로 이용하려 했다. 버튼을 누른 건 나였다. 하지만 형의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내 해킹? 내가 더 잘해. 그는 내 스타트업 서버를 이미 뚫었다. 증거가 뒤집혔다. 내 자백 녹음이 언론으로 갔다. 범죄자 동생의 복수극 제목이 떠올랐다. 나는 얼어붙었다. 형, 돼. 그가 속삭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멀리. 이건 배신의 연장이었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이제 끝났어. 경찰 부르게. 하지만 그 순간 내 백업 플랜이 작동했다. 별도의 서버, 블록체인 암호화. 진짜 증거가 터졌다. 뉴스 플래시, 대기업 임원 뇌물 스캔들, 가족 연루. 혼란이 시작됐다.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서, 누나의 남편. 뭐야 이게, 소리. 집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아들들아, 그녀의 마지막 말, 이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추운 밤 공기. 뒤에서 형의 목소리. 넌 괴물이야. 나는 돌아봤다. 형, 여러분이 만든 괴물의 트위스트의 끝. 내가 준비한 선물은 비단 증거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심리학자 상담을 받았다. PTSD, 가족 트라우마. 이 폭로는 내 치료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은 산산조각. 며칠 후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났다. 뉴스는 여전했다. 아버지 체포, 형 자살 시도, 누나 이혼. 어머니는 회복 중.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들의 눈물이 스쳤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비극? 독자들은 논쟁할 거다. 나를 용서할까, 저주할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영원하다. 잊지 못할 아픈 기억으로.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가족 없이.